그건 얼마 시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었는데 더운 날에 그렇게 뛰면 죽어. 죽을 때 되면 뭐 없겠죠. 자, 어디부터죠? 아무도 쉬운 페이지 같은데. 아닌가? 다 했나? 네, 교환 단지까지 한 것 같아. 진도 너무 적게 나갔는데 망했다. 자, 그래서 푼 것 중에 질문할 거 먼저 해결하자. 3번. 몇 페이지? 21? 네, 3번 볼까? 23, 23. 응? 21페이지에 하는 것 다 23페이지. 23페이지. 아, 하나씩 하자. 자, 그래서 탐사. 이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6번 안 했어. 쌤이 하지 말랬어. 그래? 네, 6번까지 했어요. 7번 안 했다고? 7번은 쌤이 없어서. 네. 그까지 못 나갔거든. 자, 그래서 3번부터 볼까? 자, 거꾸로 보자. 이거 아니 그 23페이지에 한 번. 그래? 23페이지 3번. 음파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뜻받고 튀어나올 거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최단 거리, 즉 수심, 수직 거리, 수심이라는 뜻이 될 거다.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라고 했는데 볼까? 이거 음파의 속력이 1500m/s라고 했지? 그럼 탐사진 5를 보니까 왕복 시간 8초, 그 얘기 가는 데는 4초가 걸렸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깊이는 1500 곱하기 4, 6000m. 이거 어딘데? 왜요? 수심 어떻게 6000m가 나오지? 맞아요. 아니 깊지. 평균 수심이 3000m인데. 메뉴 하나에 그런데 와,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깊어? 7,500도 나오는데요. 네, 봤어 뒤에. 자, 탐사진 6n. 그래서 이 얘기야. 6이 어딘데? 그러면 깊이가 너무 깊다, 그치? 당연히 해구가 분포한다는 얘기다. 네. 그다음 이 해역, 그러니까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가 대략 10,000m 정도 된다고 했다, 그치? 네. 이거 얼마야? 10초니까 5, 7,500. 얼마 안 되네. 일본 해군가 보다. 그럼 이 해역에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것이 분포한다. 그런데 해구는 지각이 해양 지각이 어디서 생겨서 없어진다고? 며칠 뒤에 상상한 곳에 해령이 있지. 해령에서 쭉 흘러가지고 해구에서 끝난다고 했다, 그죠? 즉 해구는 새로 생기는 지형이 아니라 없어지고 있는 지형이다. 아이씨, 망할 고양이. 망할 고양이. 아이씨. 왜요? 못 찢어서. 그래서 기하고 니은이야. 뭐 때문에 헷갈린 거야? 기억? 자, 그래서 니는 어디에 줄 거나 해야 되니? 왕복에 줄 거나 해야 되겠다, 그죠? 눈에 띄게 전에도 튀어났어. 응? 그 전에도 튀었어. 똑같이. 네, 그래서 왕복이니까 당연히 깊이는 정도만 재면 된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 정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걸로 보인다. 이 5번이. 어쨌든 분석 좀 들어봐. 그래서 뭔가 성격이 좀 급하긴 좋은 점은 뭐냐면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또 좋은 점 적극적이야. 좋아. 근데 대신 더 먹는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네가 나이 먹으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듬직해졌다는 거거든.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듬직해져. 그래서 그냥 나아질 거야. 그리고 5번? 해양적 확장설이네. 자,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고지장이 역성면이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그림만 알 수 있지. 그리고 동시에 생각을 양쪽으로 멀어지니까 당연히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해안 지각이 암석에 연령 해령이 멀어질수록 증가하겠지. 해령에 생겨서 점점 멀어질수록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 해양 지각 이동 순간 태평양 지역이 대서양치. 이거 어떻게 알아? 위에 거꾸로 되겠구나. 자, 당연한 얘기죠. 같은 시기에 지자기는 지구 전체에서 같은 방향이겠다. 그래서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극되는 거지. 맞나? 그럼 누가 태평양 위에가 태평양이야? 태평양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움직임 거리가 뭐니까 폭이 넓게 나타나는 거다. 근데 대상은 촘촘하지? 그 얘기는 대상이 비교적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상이 느리다. 그러니까 태평양이 빠르다. 그래서 디귿은 땡. 그래서 끝? 아무 푼 게 이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네. 음. 저희가 6번까지. 오케이. 자, 그럼 혹시 질문? 뭐 모르겠어요.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런 거 없냐? 그게 많아. 자, 그래서 전치 복습 할 시간 없는데 빨리 하자. 알프레도 어디 갔어? 필요 없어. 베개나 아까 주장했던 게 대륙이동사. 대륙이동사의 중요한 거는 베개나가 주장한 증거들만 잘 제시하면 되겠다. 그치? 한계점이 뭐였지? 대륙이동 원동력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 그 다음 나온 게 뭐였더라? 멘트. 이런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결국 증거에 제시 못했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 세트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국가에서 배운 게 마지막 제목이 뭐였더라? 해초학장설에는 맞네. 해양성. 다 영어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헷갈려 죽겠네. 자, 그래서 해양적 학장설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게 있었지? 방금 문제에서 봤던 고지적인 역전, 그리고 그 고지적인 태양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그 다음 또 해저 태전물의 두께가 어디가 두껍지? 해구 해양. 이 아니야 해구. 왜 해구 쪽이 오래됐다고 했잖아. 해량에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얼마 오래 많이 쌓이지 않았겠죠?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연령 측정해 봤더니 마찬가지. 해구 근처가 전고 몇백만 년, 아니 몇천만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그 다음 나이가 많아봤자 해양자는 5살 못 넘기더라. 지금 나이 46살인데 그지? 그래서 해양지가 생긴 다음에 어성나 없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증거들의 세트 슬슬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결정타. 사실 결정타라기보다 다른 건 없다. 해양적 확장설하고 거의 비슷하다. 다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게 판구조였는데 제목이 왜 이렇게 유치하냐? 판구조 이 등장인 빼먹자. 이거 되게 이상하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판구조는 중요한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정설이거든. 그래서 영어 이름도 알아두자.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한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헷갈리니까 텍토닉 플레이트 이딴 식으로도 얘기한다. 어쨌든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르겠다. 좀 위에 읽자. 도입은 배경 대륙이로서 홍수의 멘틀 대륙사 발표한지 인정하지 못해서 해양자 탐사 기술이 발견하는 증거들이 진짜로 발견되니까 대륙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대륙이 움직이지.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살짝 틀린 것까지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 중에 해양적 확장설이 대충 얘기하자면 해령에서 지각이 만들어져서 쭉 가서 해구에서 소멸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아니 사실 같은 얘기가. 첫 번째가 변환단체. 그냥 해면에서 뽕 파고 나와가지고 해부로 쫙 퍼지지 않았는데 해저 측신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해저 바닥에 있는 지형을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게 된다.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몇십 미터, 몇 미터, 해상도는 몇백 미터에서 몇십 미터에서 몇 미터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고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환단층 (transformation faul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요걸 먼저 그려볼까? 해령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이렇게 좀 튀어올라 있다. 가운데는 V자 모양의 계곡이 있고 저기서 갈라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해령이라는 3D로 그려보면은 와, 3D 잘
저기다 들어오지? 맞네. 자, 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래쪽에서 멘틀이 기어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맨날 화산폭발을 뿜뿜뿜 저기서 별로 필요로 라바 같은 게 나오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 해력 이런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자. 이 해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령에서 나오는 물질이 오만대로 퍼지니까 해령에서 이 땅덩어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동한다. 맞나? 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지진 같은 거 정확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해령에서 이상한 데서 지진이 일어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령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렇다 치고 오히려 지진이 더 일어나는 것은 해령이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둘 다 동시에 잘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령이 직선이 아니네. 망하네. 그림 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놈의 해력을 쭉 확장해서 보면 나중에는 만나가지고 이쪽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이 정도 에이씨 이 정도까지 되면은 해력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이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별로 마찰이 일어날 일도 없다. 마찬가지 이쪽도 이쯤에서는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딘지 알겠나? 이 부분 그지? 여기에서는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찰이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니야. 여기가 변화단층이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은 오히려 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걸 무게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력축이 달리고 있고 해력축 기준으로 판이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쭉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요거 해력이다. 얘가 얘라면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나오잖아. 그래서 해령이 직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뚝뚝 끊어져 있다. 당연히 대류가 일어난 다음에 대류가 일어난 다음에 판이 쫙 밀어젖힌다면 전체 덩어리가 아니라 이딴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각각의 판 덩어리, 그 다음 판이 서로 마찰하는 부분이 생긴다. 거기다 변환단층. 따라서 판의 경계를 굳이 표시하면은 어머야 그림 써놔야지. 빨간색 시험들. 자, 그래서 여기에 판의 경계를 살펴보면 여기가 판의 경계, 얘랑 게 별도라는 얘기다. 그다음 여기도 얘랑 게 별도니까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한 부분이 원하는 세상에 이게 판의 경계. 즉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곡선도 아니야. 직선은 도대체. 자, 이런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변단층. 즉, 이 생성을 밑에서 들어오는 멘틀 대류 때문에 해령 중심은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그 해령이 뚝뚝 끊어져 있으니까 그 경계면에서 파란과 판이 마찰하는 부분이 생기다가 즉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의 부분이 생기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변환단층이란 걸 발견했고 그 다음 섭입돼. 이하나 섭입. 서브미션 쪽. 자, 사실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대부분 해령 근처에 생기니까 육지에서 발견하기 힘들어. 해령 육지로 올라가니까 올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 네, 근데서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해령이 육지 위로 피어 올라온 거다. 그래서 거기서 지표에서 변환단층이 발견되는데 그렇게 깊지 않아. 근데 초대형 변환단층이 있지? 혹시나 들어봤냐? 샌안드레아스라고. 걔가 딱 이 변환단층이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시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거기는 그래서
약 80년 주기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지진이 1923년이지 않아? 네. 가지마. 죽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재밌었는데. 또 가지마. 죽는다. 재수없으면. 자, 그 다음 섭입. 뭔가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 변환 단체는 사실 좀 많이 어렵긴 해. 영어로 transformation fruit라고 하는데 변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스쳐 지나간다 라는 뜻인데 어쨌든 섭입 때 무슨 뭐가 떠오르냐 말 뜻에서 대동강 좁고 긴 지역, 지진다, 화산대, 허리띠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 섭입이 무슨 뜻일까? 입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섭입은 뭐냐면 한 놈이 딴 놈 밑을 기어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실은 이거 역사부터 잠깐 볼까? 책좀 내 생각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니까 섭, 입, 대, 의 지진 발생 기록. 아니 이보다도 지금 판 구조로 나가는데 지구 표면은 한 13개 정도의 판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거든. 어떻게 알게? 용발 선배가 때려 맞췄을 리가 없잖아. 뭐 보고 알았을까? 그 지구는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이거 보고 알았냐? 지진 분포. 지금 이건 배웠을 거야. 지진대, 화산대 거의 일치하고 지구 초는 띠 모양이 존재한다는 거. 네. 그게 사실 판의 경계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지. 마찬가지 그 판의 경계가 어떤 꼬라지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자,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림 먼저 보자. 이건 하면은 우리나라 근처의 지역이다. 오케이. 저도 불격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응?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긴 평균 수심 44m의 굉장히 얕은 바다. 여긴 평균 수심 30m의 깊은 바다. 그리고 여기도 30m의 깊은 바다. 뭐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깊이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긴 중국이고 여기 느그나라고 여기는 원숭이 섬이고 어딘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 지진 분포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지진이라는 데를 표시를 해봤지. 그랬더니 원래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잠깐 보니까 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이거 찾아보니까 이 지진 분포라는 게 매우 수상하다는 얘기지. 수상하지 않냐? 대체 왜 여기에서 얕고 여기에서 점점 깊어지나요? 지금 누가 뭐래도 이 선이 긋고 싶어지잖아.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았는데 일단 팩트는 이거지. 여기 이름이 뭘까? 해구겠지? 네. 일본 해구라고 하는 곳인데 굳이 그 이름을 쓰고 싶지는 않아. 해구에 가까운 데서는 얕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구에서 점점 대륙적으로 기어들어갈수록 깊은 데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사실은 팩트다. 그리고 여기에 점선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 라는 건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니호프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베니호프대가 존재한다는 건 지진이라는 아이고 지진 목표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래서 지진 해구 근처에서는 얕은 데서 일어난다고 천발 지진이라고 한다. 여기 지진은 뭐 뜻이냐고 바로 발생했다는 뜻이고 천은 얕다는 뜻이다. 여기다 천해는 얕은 바다, 심해는 깊은 바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은 신발 지진이라고 하겠죠. 가운데 중발 지진이라고 골라도 되고. 자, 그래서 이딴 식으로 되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부터 상상의 나비를 펼쳐야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베니호프대처럼 하필이면 해구 근처에서는 얕고 해구에서 멀어지면 깊은데 이 반대쪽은 안 일어나고 이쪽에서만 일어나냐? 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야지. 사실 이렇게 지진이라는 제일 대표적인 게 판이 서로 미끄러지다 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건 커다란 하나의 판 그리고 이 밑으로
있던 판이 꺾여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기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어 들어간다. 뭔가 이상하잖아. 남마스에서 얘기하기 힘들잖아. 뭔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뭐라고 하면 될까? 잘. 응? 잘하는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칠판에 답이 있기 때문이겠지. 못 맞추면 때린다. 천장이 거꾸로 매달거나 못 쳐준다. 아니야, 뭘 못 쳐가지고 이춤을 주면 되지. 응? 내가 왠지 살려줘야 돼. 아니 뭐긴 거야. 제목이 있잖아. 제목에. 방구죠. 아니요. 삽입대. 섭입이라고 한다. 섭입대는 아니고. 자, 다시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가 들어간다는 걸 유식하게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한다라고 한다. 그렇게 할수 돼야 하는데 남 앞에서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굳이 어려운 말, 섭입이라는 말이 쓴 거다. 즉 섭입의 뜻은 그냥 기어 들어간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있다는 놈이 사실 2m 슉 기어 들어가고 있는 판이다. 사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책의 그림에서 양전하는 게 두께가 똑같이 되어 있지. 사실 밑으로 들어갈수록 뭉친다. 얘들이 엄청나게 이쪽보다 무거워서 전체 판 이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표현 구조론이라는 걸 배우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대립판이 있겠지 뭐. 밑으로 이러면 해양판 좀 더 두껍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 섭입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하고 이 사이에서 딱 이 경계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이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지진이다. 그럼 비스하게 아래쪽으로 판이 기어다니니까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도 밑으로 들어가는 좀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살짝 깊이 이상은 못 들어가죠. 아니 상당히 깊게 들어가. 예를 들어 판의 두께라고 하면 중학교에 갈 때 대륙판이 대략 100km, 해안판이 약 70km라고 배웠을 건데 얘가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거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2,900km가 전긴다. 상당히 큰 구조다. 근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응? 그 갑자기 뜬금없이 가운데 있잖아요. 뭐 판이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이런 거 뭐예요? 누구 얘기야? 집어봐. 뜬금없이 뭐. 매우 좋은 질문이다. 그건 좀 이따 가자. 나 모르겠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거 아직 판구조는 만들어진 거 아니야. 증거를 발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판이고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이걸 설명할 때 판등이 하나 밑으로 따는 놈이 기어 들어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간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래, 네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제목 불러. 네 이건 뭐라고 돼 있어? 전 지구적인 지질구나. 어? 지진 관측. 관측? 네. 재미없으니까 지지 말고 하나는 거쳐놓지. 재밌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지도 되게 잘 그리는데 모르지? 세계 지도도 되게 잘 그리는데. 모르는 전 세계적인 지진. 그리고 화산도 슬쩍 크게 넣자. 사실 중학교 때 배운 지진 대 화산 대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자,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누가 뭐해도 이건 의지야. 그다음 이거 누가 뭐해도 리카. 이거 누가 뭐해도 인디아, 동남아 같이 포함되고 여기에 원스미스 있고 그다음 여기에 아우라는 대륙이 있다지. 오스트랄리아. 그다음 여기에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그 밑에 안타르티카. 여기 동사를 증거가 안 맞는데요. 네, 맞잖아. 이거 여기 취하잖아. 맞죠? 맞다고, 맞다고. 근데 이게 쌍으로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계 지도를 매우 정밀하게 잘 그려. 자, 그치? 자, 난 지진이 좋으니까 지진 파란색으로 하자. 그냥 대놓고 지진 대라고 하자. 지진 이런 것을 분포한 곳에 전부 다 찍어봤더니 지진이 좁고 긴 지역에서만 일어나더라. 그 지역을 대략 표시해보면 여기 알래스카의 알비슨 열도, 그 다음 여기 아메리카 서해안, 그 다음 남아메리카 서해안, 이런 데 지진이 잘 일어나더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여기에 일본 열도, 그 다음 인도네시아 지나가지고 호주의 키라마네 제도까지 지나가지고 이따 식으로 쭉, 그 다음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력을 따라서 쭉 일어나고 남태평양 해역상에서 이딴 식으로 또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가 인도랑 아시아가 만나는데 아프리카랑 유럽이 만나는데 이런 데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맞다. 잘 얘기했다. 여기 이제 책의 그림을 잘 보면은 혹시 판의 경계도 같이 표시되어 있나? 아니요. 없어? 에이씨. 저건 나중에 판의 경계인데 저건 판의 경계가 아니다. 저긴 저 이상한 놈들은 뭐냐 하면은 사실 저기가 둘로 쪼개지고 있어. 동아프리카 일국대라고 해서 요걸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에티오피아하고 나머지 아프리카 대륙이 떨어지고 있거든. 사실은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싸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즉 여기가 쪼개지면 나중에 여기 바다가 생길 거다. 그리고 이 대륙이 둘로 쪼개질 거야. 지진이 그러면 쪼개지는 순간에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지진계에 지진이 찍혀 있는 거다. 저기가 동아프리카 일국대라고 하는 곳이거든. 근데 별로 신기하진 않아. 그 동아프리카 일국대 바로 위에 홍해가 보일 거야, 그지?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고 거기서 다 쪼개지고 있는 중이다. 즉 그 근처가 계속 쪼개지고 있고 홍해가 먼저 쪼개진 것뿐이고 결국은 다 쪼개질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정말 신기하게 나머지는 그냥 선을 찍고 저기 굳이 점선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판의 경계는 아니라서 그렇다. 조만간 짧은 시간 내에 판의 경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지질학적으로 가건식인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책에 없는 화산도 한번 쭉 살펴보자. 수상한 데가 보일 거야. 자, 여기는 통째로 화산이 폭발 잘한다. 여기도 화산이 폭발 잘한다. 여기도 화산 폭발 잘한다. 각각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 중에 특히 여기 있는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은 옆으로 폭발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화산이 일반적으로 폭발할 때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데, 그죠? 네. 쟤는 이렇게 터졌어. 가능해요? 가능해. 찾아봐. 세인트 헬렌스라고. 그 동영상으로 찍은 거 같은 동영상이 움직이는 GIF를 만든 것도 있고. 언제 터졌길래? 1990년대인가? 90년대 말쯤에. 그래서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화산 폭발한다. 지금 뭔 소리냐면 요거 근처에 화산 다 폭발한다고. 자, 그 다음 여기 킬바이트 때도 여기 통가 화산이지? 올해 터진 거, 올해 초에. 자, 그 다음 인도네시아는 원래 화산 그렇게 잘 터진다. 물론 일본도 화산 잘 터진다. 그리고 여기도 해랑 따라가지고 전부 화산이 폭발한다. 오! 자,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지진과 화산, 지진 때와 화산 때는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지? 수상한 데 찾아라. 아시아. 네, 아시아에 있는 저 이상한 파란선 두 개는 여기도 유명한 화산 하나 있는데 드러나 본 적 있냐? 킬리만자로라고. 들어봤어. 근데 그 화산이 저기 있어. 즉 조만간 쪼개질 곳에 있는 화산이다. 자, 어쨌든 수상한 데가 있다, 그죠? 연봉에 히 말라요.
비슷한 삶입니다. 이제. 자, 쟤들 둘은 신기하게 지진은 쪼가라고 일어나는데 화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좀 이따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진하고 화산이 오만 데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뭉쳐서 나타난다. 라고 한 걸로 봐서 당연히 얘들이 판의 경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죠? 맞냐? 네. 네. 그래서 결국 전 지구적인 과정, 지진과 화산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 와, 책에 자료도 재밌게 돼 있네. 자,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인데 결국 순서대로 돼 있다. 즉 천발지진 쪽이 해구에 가까운 쪽, 그 다음 신발지진이 일어난 쪽이 그 판이 기어 들어가는 쪽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누가 누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지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태평양 판을 기준으로 태평양 판이 아시아 쪽으로도 기어 들어가고 아메리카 쪽으로도 기어 들어간다. 그 얘기는 태평양은 점점 크기가 작아질 거란 얘기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본 바로 앞바다에 미국이 보일 거다. 더 끔찍한 건 그 사이에 호주가 끼어 있다는 거지. 호주가 기울어야 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되게 좋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나가면 일본이고, 일본에서 걸어가면 호주에 갈 수 있고, 호주에 연결돼서 미국이 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대륙의 중간에 딱 끼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비가 나서 전부 다 사막이 됐을 거다. 아, 진짜 대륙 한가운데 항상 사막이 있어. 항상. 심지어 그쪽은 저 호주 중간에도 사막이니까. 미국도 잘 생각해보면 미국 동쪽에 사람 엄청 살고 미국 서해안 좁은 지역에 사람 많이 살지. 근데 가운데 사람 없다. 다 사막이거든. 자, 어쨌든 전지의 관측 이걸 딱 보니까 뭔가 판이 쪼개져가지고 만나고 있고 어디가 기어들어가고 그게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판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자, 그럼 판 구조론의 정립의 첫 번째 대륙이동성의 판 구조론까지는 역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자. 베이레가 처음 대륙이동성을 주장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다. 홈스, 메틀 대륙선 그럴듯한데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탐사 기술이 발달해서 실제로 관측해보고 해양제가 확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구하다 보니까 모순 같은 거 없애면서 결국 판 구조론으로 정립됐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판 구조론이 정설이라는 뜻이다. 그다음 루스 맥켄지 몰라도 돼. 뭔가 아이작스는 과학자들은 중요한 건 과학자들이란 거다. 이제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판 구조론 잘 보면 누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륙이동사 베개나 멘트 대륙사 홈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빡빡 나오는 게 아니라 대륙이동사를 누가 만들었다고 안 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소송 들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판 경계에서 나타내면서 종합적으로 한 논문을 발표해서 판 구조론이 정립되었다. 물론 그 뒤에도 수정되니까 얘들이 완성했다고 까지 못한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부터 들어가자. 근데 판에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에도 배웠는데 판이 뭐였지? 판이란 쌍쌍아니. 그렇지, 지각을 뜻하는 거겠다, 그지? 맞는다. 그 얘기가 틀리는데. 자, 잘 생각하면 대륙 지각의 두께는 대략 35km에서 50km까지. 해양 지각은 5에서 10km다. 근데 판의 두께는 100km다. 즉, 지각보다 훨씬 두꺼운 판이다. 따라서 지각은 판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틀린 얘기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도 그렇다. 다시, 그럼 판이 뭐게? 지각과 멘트. 응? 지각과 멘트의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오, 조금 나아졌다. 판이라고 한 거는 지각. 아빠야, 각인데. 지각. 과 힘들어. 멘트.
멘틀 상부. 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지각이 중요해, 멘틀 상부가 중요해? 지가 그럼 색깔 이렇게 있겠냐? 멘트상 를 포함 하는 오 중요한 얘기인데 왜 빨간색으로 쓰고 있나?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취향이 신기해, 그치? 지각과 멘트 상부. 그런데 멘트 상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 뜬금없이 딱딱하다. 아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래 딱딱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저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맞나? 응? 너무 같아요. 아닌데요. 멘트리 멘트는 딱딱한 게 아니다. 사실 멘트는 딱딱한데 멘트 상부는 연약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안 했는데 그 판이라고 하고 종류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 대륙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그래서 대륙 지각 깊이가 대략 35. 엄마야! 대륙 지각 깊이가 구두께가 대략 35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깊이 두께라고 그러죠. 두께가 약 100km. 그러니까 두껍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몰라도 된다. 밀도 쭉 얘기하고 있나? 책에? 150km 이상이면 돌아? 100km 정도? 게다가 밀도는 얘기 안 했네. 알게만 나 얘기하면 밀도 약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인데 그 얘기는 비교적 가볍다는 얘기다. 두께 100km 이건 두껍다는 뜻이고 하나만 더 기억하는 김에 이건 주로 화분 함질로 되어 있다. 화감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흰색인가 그죠? 그래서 대립하는 일부가 녹으면은 당연히 나중에 그게 녹은 마그마가 녹은 다음에 다시 굳으면 흰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유문함질이라고요. 그 다음 해, 양, 판의 경우 당연히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로 구성이 되는데 해양 지각은 두께가 고작 5에서 두꺼워서 10km다. 해양 근처에서 5km, 해군 근처에서 10km까지 두꺼워진다. 자, 그 얘기는 얘는 당연히 얕다는 뜻이다. 두께가 고작 보통 70km 정도. 책에서 두께가 150km 이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위에 산맥, 예를 들어 히말라야 같은 거 있을 때 얘기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잠깐 지금 보자. 밀도는 약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그 얘기는 비교적 무겁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판이 서로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충돌하고 스쳐 지나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럼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충돌하면 누가 빨리가? 대륙판이 가이잖아. 그렇지, 가벼운 게 깔린다고? 아니면 해안판. 네, 해안판이 깔린다 그러지? 해구 누가 죽었어? 해구 어디 갔지? 자, 아까 전에 서비 때 할 때 태평양판, 즉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들어갔던 이유가 밀도가 커서 그렇다는 얘기야. 물론 밀도가 밑에 있는 멘틀보다 작다. 멘틀은 3.4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 이건 차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금 말했던 그 부분이거나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 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여러 판 이거 양 13개다.
왜 정확히 몇 개라고 얘기를 못하냐면 그 판의 경계가 애매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도 있고. 자, 어쨌든 그냥 따라가는 얘기고, 그 다음 판 구조론의 의의라고 했는데, 판 구조론 이걸 통해 가지고 쓱 스쳐 지나가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예를 들어 지진, 화산,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선 지진이고 어디선 지진이 아니라고 화산 팡팡 터지고 어디선 화산 안 터지고 지진만 팡팡 일어나고 이런 걸 전부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즉 지구 전체 움직임을 보고 아, 여기는 뭐는 안심해도 되겠네, 여기는 뭐는 안 일어나겠네. 물론 그대로 다 되진 않지만.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지구 전체의 판을 한번 볼까? 일단은 여기 이상한 송충이처럼 표시된 거 있지? 이렇게 표시된 거 얘가 뭔지 알겠나? 얘들 남태평양에 잔뜩 있는 거 볼 건데 얘들이 다시 요거 해경이고 요거 변환단층이다. 그래서 얘들이 각각 판의 경계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의 경계를 나타낼 때 굳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딴 식으로 옆에 있는 지진대, 화산대하고 판하고 같이 보면 지도 두 개 있지? 같이 보면 사실상 지진대, 화산대하고 판의 경계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서 살짝 더 판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결국 지진하고 화산의 분포를 보고 판의 경계를 알아냈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 판 A 이름은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정도는 알아두자. 동그라미 칠 수 있겠냐? 태평양 판, 유라시아 판, 그리고 필리핀 판. 이 세 개 정도는 알아두자.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근처거든. 예를 들어 잘 봐. 혹시 여기 찾을 수 있겠냐?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이 만나는 거? 어디지? 자, 볼까? 여기가 필리핀 판, 이쪽이 태평양 판, 이쪽이 유라시아 판이고. 안 나오지? 그럼 맞는 곳 여기지? 어딘지 알아보겠나? 일본. 응, 일본. 그것도 하필 딱 일본 도쿄 바로 위치다, 그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드럽게 겁을 내고 있는 그놈의 수도 직하 지진 또는 예전에 나왔던 도쿄 매그니튜드 8.0 이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동해대 지진이. 응? 동해대 지진. 통해 지진 나면 우리도 큰일 나. 일본 동해대 지진. 아, 야, 그 도카이 대지진이라고 해. 거의 지진. 카이가 바다, 도가 동쪽이잖아. 도카이, 나카이, 도나카이 그렇게 세 개거든. 근데 도카이, 나카이, 도나카이 아씨 기억이 얘기하는 거 일본 사실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예, 바나나 위험했어.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이 위에 별사탕 하나 붙어 있고 그죠? 그다음 여기에 쿠마모토라는 게 있고 여기 시코프라는 게 있다. 일본에 네개 해라면 이런 건데 도쿄의 위치는 바나나 휘어진 여기 있다. 그런데 책에 지진대 화산대하고 잘 봐봐. 여기에 필리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쪽에 유라시아판이 아메리카판이 있다. 그리고 이쪽이 유라시아판이야. 참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저 앞바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복잡한 지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판이 세 개째 수평을 겹쳐있기도 해. 그리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지진 화산 많이 일어나게 생긴 곳이다. 나라면 저기에 도시 안 만든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판 구조로는 이런 왜 벌써 그렇죠? 왜 구조론이야 너? 망할. 이런 거 있구나. 망할.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이라는 게 나타났다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패스. 그래서 남은 마지막 문제 다 풀고 망했다.
그 다음 대립분포와 판 이동의 원동력 이렇게 했는데 진짜 판구조론이네. 지금까지는 거의 판구조론이 나올 때까지 가정이라고 봐도 되겠다. 가져와야지. 자, 거기에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기본 개념. 암석 중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속에는 만약에 암석이 지금 녹아있는 마그마 상태라면은 다시 금속의 알갱이는 전부 다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한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 예를 들어 마그마 상태라면은 당연히 지금 그 나침반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마그마가 굳어서 화산암이라는 암석이 될 때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겠지? 그때 그 암석에 남는 게 고지적이다. 당연히 얘기지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철 같은 것들이 각각 나침반이니까 당연히 암석이 굳을 때는 그 나침반이 그 당시에 북극 또는 남극을 가르치게 돼 있다. 사실 북극을 가르치겠죠? 앵글은. 자,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얘나 지금이나 비슷할 테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먼저 자기장으로부터 뭔가 알아내는 과정을 찾겠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고지적인 변화와 대륙 이동의 복원 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생각하시고 1번부터 쓰자. 지구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이 왜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는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죠. 기회가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응? 알게 봐요. 걔들도 표시하는데 자, 이게 지구 자전축 그리고 사이즈 정도 도로에 있다. 물론 이게 23.5도 기후가 나는데 그건 전체 다룰 때나 얘기고. 자, 그럼 이 자전축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뭐냐면 북극이다. 그런데 이건 지리상의 북극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런 별도로 지구 내부의 면티 대류는 항상 지구의 자전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은 여기에서 약간 어긋나서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하고 남극은 N극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그려지듯이 여기에서는 자기력선이 기어들어가고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자기장을 그려보면 이딴 식이 되실 텐데 나침반이 결국 이 판선 따라가지고 표시가 된다는 얘기다. 자, 그 얘기는 만약에 적도의 표시를 안 했네. 그게 적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말이야. 이거부터 표시하자. 여기에 자기장이 기어 들어가는 곳 여기가 사실은 뭐라고 했지? 자북극이 아니라 지적인 북극이라고? 자북극 또는 지적인 북극. 자, 그래서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나침반을 설치한다면 나침반은 이런 식으로 S극이 향하게 한다. 당연히 여기가 N극이고 여기 S극이겠죠? 맞냐?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요것도 잠깐 볼까? 이 지작이 북극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침반을 보면 사실 나침반이 땅속을 향해서 대가리 숙인다. 잘 관측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 넣으면 아예 수직으로 선다. 복합계라고 쓰면 되는데 대체로 수평을 유지한다. 적도 근처에서 수평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지표가 요거 거기 기준으로 나시면 이렇게 대가리 숙였지? 이 그냥 다시 표시하면은 밑간 말과는 여기가 지표다. 그 다음 이 지역 기준으로는 사실 자기장이 이렇게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작이 그래서 여기에 복각계라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나침반을 설치해 놓으면 걔가 대가리 숙인다고. 복각계가 책에 그림 있지? 그렇죠. 네. 그게 어느 정도 길어 있는 이유가 당연히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길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수평면 기준으로 대가리를 얼마나 숙이고 있는가 이게 복각이겠지? 네. 그럼 이걸로 대충 알아낼 수 있는 거. 지작이 북극에 있으면 복각이 얼마가 된다고? 그림 보고 얘기해. 지작이 북극에 있으면 복각이 얼마가? 지표현과 이동 각도가 90도가 되겠지? 즉 지작이 북극에 있으면 복각은 90도가 된다. 그럼 지작이로 따진 적도에 있으면 당연히 복각은 0도가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지리산 북극하고 자북극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대충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위도가 낮을수록 복각이 작다고. 반대로 위도가 높을수록 복각이 크다. 그럼 복각은 뭐에 써먹을 수 있냐면은 당연히 위도 재는 데 쓸 수 있다. 그 당시에 수평면은 뭘 보면은 그 퇴적함의 측면 보면 알겠지? 측면이 수평으로 쌓이니까 거기에 철가루 같은 게 남아가지고 지작이 형성했다 이러면 거기서 바로 복각을 잴 수가 있다. 그럼 이 대륙에 침전이 퇴적이 됐대 위도가 얼마였네 라고 하면 복각을 재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평각이라는 게 있다 그지? 야, 그럼 도저히 설명 못하겠으니까 책 보자. 저 평각은 뭐냐면은 이거 자북극하고 지리산의 북극이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지?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책에 그림 보면 지리산에 북극이 있고 자북극은 따로 있다 그지? 지금 현재 지구의 자북극은 캐나다 쪽에 있거든. 네? 벌써요? 응? 벌써요? 뭐라고? 벌써요? 벌써라니? 저기 뭔가 엄청 옛날에 지기로 쓸 때 북극에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북극하고 지리북극은 일치할 경우가 별로 없어. 사실 아예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자북극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구 내부에 네 개 대류가 개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북극과 지구 북극이 맞을 이유가 없다 사실. 그래서 항상 차이가 나는데 확실한 건 있지. 특정 시대의 자북극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자북극이 내일 당장 바뀌어도 나 별로 안 놀랄 거야. 사실은 놀랄 거야. 너무 빨라서. 근데 한 달 내에 천천히 바뀐다? 3년 정도 걸린다? 아니면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도 사실은 받아들일 거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지금도 사실 바뀌고 있다. 자, 어쨌든 평각. 그 평각은 뭐냐면 단순히 지리상의 북극하고 자북극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얼마나 자북극하고 지리상의 북극이 각도가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경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경도. 사실 지리산 북극하고 자북극이 정확하게 위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자북극이 빵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북극과 지리산 북극인 선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경도를 잴 수 있다. 즉 대략적으로 경도에 정확한 경도가 안 나온다. 사실 경도가 이렇게 4m, 2m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 복각을 이용해서 위도를 알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리고 평각을 이용해가지고 경도 비스무리한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럼 그 두 개가 나오면 지구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닙니다. 맞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지작의 변화, 대륙의 이동을 잠깐 보실까? 자, 고지작의 변화, 대륙 이동이라고 했는데 고지작이 아까 암석에 남아있는 그 당시의 자기장의 기록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그 기록하고 주변에서 찾은 수평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복각 그리고 평각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럼 그 평각에 대한 자료로부터 그 당시에 자북극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지, 이거 유럽에서 지금 그림만 보자. 가운데 있는 그림.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위치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그 당시의 자북극의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양쪽이 다른 결과가 나오네. 네. 그 얘기는
이럴 가능성이 있겠지. 유럽의 학자들이 잘못 측정했던가, 미국 놈이 잘못 측정했건가, 아니면 둘 다 맞거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거나. 근데 확실하지. 똑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함성이면 똑같은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지구 북극, 자북극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가정하고 이 둘이 일치하고 나머지 실제로 대륙이 움직였다. 즉 이 두 이동경로 맞게 대륙을 재배치시켜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두 개를 거의 일치시키니까 대륙들이 한 덩이 뭉쳐 있었네. 이게 그 유명한 판게아의 일부다, 그지? 그래서 결국 자극 극복 이동 경로가 다른 걸 둘이 겹치게 만들어 놨더니 그냥 과거에는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결과, 그리고 점점 멀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평각, 복각 이 배웠더니가 고지각이 나온 평각, 복각 이용해서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 이런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인도 대륙 이동 경로도 추적할 수 있는데 이건 복각이 주로 영향을 주겠지. 상당히 빨리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 사실 인도는 거의 남극, 아니 사실 원래 남극이 붙어 있었거든. 정확하게 남극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인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위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급발진해서 지금 처방한 결과 적도에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극지방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 자, 어쨌든 인도 대륙이 이렇게 슉 이동했다라고 하면 꽤나 유명한 사실이니까 굉장히 빨라. 자, 그래서 2억 년 전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판게아. 아, 어차피 뒤에 나와. 그리고 이름 몰라도 돼. 아니, 알아야 돼. 판게아는 알아야 돼. 판게아는 이름 알아야지. 네. 무슨 뜻인지도 알겠네. 대략 같은 가이아. 모든 대륙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 맞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판게아는 이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판게아가 갈라질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2억 년 전이란 게 언제냐면은 공룡시대 시작. 왜냐고? 그 전에 살던 생물 다 뒤졌거든. 왜냐고? 판게아가 갈라졌거든. 시베리아 갈라진다고 생물 다 뒤져요? 갈라질 때 흔하게 일어나는 게 갈라진다는 게 사실 발상력이지. 판이 쪼개진다는 얘기다. 그럼 그 사이에서 화산이 폭발한다. 구체적으로 판게아가 갈라질 때 폭발한 화산이 흔적이 아직 남았지. 혹시 드러나 봤냐? 시베리아라고? 네. 이게 통째로 하나의 화산이야. 그 넓은 시베리아가. 그러면 좀 있으면 아프리카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반으로 쪼개지는. 지구각상 그렇게 큰 화산은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긴 하다. 물론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왜 멸종했냐면 화산 폭발할 때 화산가스 나오지? 네. 거기에 CO2는 그냥 온도가 높일 뿐인데 문제는 화산가스가 물하고 만나면 황산이 돼. 그게 다 바다로 떨어지면 바다가 산성이 된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커다란 규모의 화산이 폭발했으면 엄청난 양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완전 산성이 됐겠지? 그럼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해양 생물의 95%, 즉 종 기준 95%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 종이 멸종했다는 건 멸종 피하는 건 사실 극단적으로 수가 하나 컷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네. 근데 그 종 기준으로 95%가 없어졌다는 건 생물 개체수 기준은 99.99 이상 찍었다는 얘기다. 그게 다 죽었거든. 그래서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냐? 그 물고기 중에 둥클레스테우스라고 갑주어. 중학교 과정에 배웠는데 화석 뽑을 때. 그 갑주어가 원래 고생대 바다에 지배했었는데 네. 판게가 쪼개지면서 나온 그 화산 폭발 때문에 걔들 다 죽었다. 그래서 걔들은 후손이 없어. 그럼 지금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 둥클레스테우스를 피해가지고 육지로 도망갔던 강에 살던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간 거야. 지금 현재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의 후손이지. 물론 걔들이 지금 다시 민물로 오면 죽어. 이제는. 자, 그래서
잘 생각해봐. 물고기 하면 그 수심 조절할 때 불에를 쓴다고 알려져 있지. 네. 근데 그 불에가 폐에서 진화한 거야. 그 폐가 바다에서 필요했을까? 당연히 없었지. 지금 바다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 중에 불에가 발견된다는 건 육지동물의 후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도 그러네. 응? 인간도 바다에 살게 되면 너무 같다, 그치? 니 한번 물에 넣어볼까? 산화초는? 잘하면 물방울 3개로 니 죽일 수 있다. 잘하면.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적신이 구박고 죽는다는. 자, 그러면 대륙이동의 복원, 여기는 그냥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 워낙에 복잡하니까 다 할 필요는 없다. 단 관심 있으면 외워도 된다. 즉 취미생활 영역이야. 단 진짜 수능 칠 땐 다 외우긴 해야 돼. 자, 어쨌든 몇 가지를 얘기하실 되게 테니까. 많은 걸요. 자, 대륙이동의 복원이라고 하는데 초대륙이 붙어 있는 것들은 예전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는 얘기다. 자, 그 얘기는 유일한 초대륙이 판게아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 자, 그래서 일단 연구에 대한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초대륙 로디니아 언젠지는 대충 숫자 보고 넘어가자. 13억 년 전쯤에서 9년 전까지 있었던 초대륙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초대륙이 뭉쳐있으면 무조건 갈라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자, 그 다음 초대륙 곤도와나 이름은 사실은 꽤 많이 나올 거야.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판게아에서도 곤도와나니까 맨 밑에 있는 판게아 얘 제일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대륙이 곤도와나라는 게 있지. 네. 저기에서 나오는 거. 사실은 판게아에서 먼저 붙였고 나중에 다시 붙인 거긴 한데 어쨌든 곤도와나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거다. 초대륙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드디어 판게아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다. 그치? 이야, 근데 여기부터는 잘 봐야 돼. 판게아라고 하는 게 사실 남쪽에 있는 초대륙과 북쪽에 있는 초대륙 둘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로렌치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거는 곤도와나다. 네. 어쨌거나 알게만 로렌치아라고 하는 거 그림 잘 보면 무슨 대륙 같은 게 보이냐? 아시아? 로렌시아는 사실 아시아하고 북아메리카가 붙어있는 거다. 그리고 곤도와나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 그 사이에 잘 보면 바다가 하나 보일 건데 호수같이 보이는 네. 이게 그 유명한 테티스해라는 곳이다. 테티스해. 뭐예요? 왜 유명하냐고? 이름이 이쁘잖아. 는 거짓말이고 잘 보면 매해 가깝지.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수심이 굉장히 얕거든. 네. 수심이 얕은 바다는 햇빛이 깊게까지 들어가니까 당연히 생물이 살기 좋겠지. 네. 지금 누가 뭐래도 여기에 생물이 미친 듯이 많이 살았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이다. 많은 생물이 살다가 죽었다. 그럼 뭔가 생활하는 게 있지 않나? 석유. 그렇지. 지금 석유가 나는 데가 이 근처다. 네. 지금 뭐냐면은 이 근처, 즉 테티스 해를 둘러싼 해안 지방 거기에 살는 대량의 생물들이 결국 석유로 지금 석출이 된다는 건 예전에 테티스에 접하지 않은 곳에서 석유 찾는 건 헛짓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금 석유가 많이 났다는 생각하는 게 아라비아 해쪽이라 그러지? 네. 그쪽은 예전 테티스였거든. 그쭉 연결하면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남중국해까지는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남중국해의 소유권을 두고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까지는 연결이 될랑말랑한다. 그럼 다 떨어지면 되잖아요. 강조되지. 실제로 남쪽에서 나왔어. 우리가 팔광구라고 부르는 곳. 에? 안 근데- 나온다고 들었는데. 나왔어. 중국에 실제로 몇 개나 지금 드러났는데.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 틈에 중국이 말뚝 박았지.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에. 쫓아냈어요? 니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냐? 싸움 걸고 싶어?
어까 아니에요? 응? 어까 아니에요? 아, 난 사회를 만든 어떤 책에는 싫어하긴 하는데 일단 이건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법이란 게 존재하나? 아니요. 없어. 네. 국가 안에 학교만 있을 뿐이지. 아니, 학교가 다른 국가에 엄한 짓을 했다고 이 새끼 법의 판단을 받아라 라고 하고 감옥에 처박한 그럴 방법은 전혀 없다. 국제사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약육강식의 세계다. 안돼. 진짜라니까. 우리도 핵 있는데 위쪽에. 일단 그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뭘 친하게 지내? 걔들 가만 둬도 없어질 것 같은데 잘 버틴다. 아니, 그게 버티는 게 더 신기하잖아. 왜요? 아니 춥다는 것만 별로 딱히 문제. 뭐라고? 춥다는 것만 별로 딱히 문제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국천지대 있잖아요. 없어. 없어요. 홍수는 사드셨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걔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중국이 막 먹을 거 많이 주는. 사실 그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되고. 자, 그래서 판계 분열 이게 사실 고생의 끝이다. 한 시대가 끝날 정도로 멸망했다는 뜻이다. 상당히 심각해. 자, 그래서 어쨌든 판계의 분열은 지금 좀 볼까? 북박의 유라시아, 남쪽의 곤도와나 자주 나온다 이제. 주변 편탈가서 대약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고 그 사이는 테티스에. 그 다음 판계의 분열 테티스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망했다 그지? 테티스가 열었다 라고 하는 건 거기 기준으로 대륙이 쪼개진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테티스해 연안이었던 곳이 지금의 산유국이 됐고 그 다음 이런 대규모 화산 활동이 시작돼 이렇게 시베리아가 북대산이 열리고 평야가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초대형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바다가 그 꼬라지가 난 거야. 자, 그러다 1억 3천만 년 전쯤은 이미 뭐 새로운 시대가 생긴 지 한참이고 그러니까 중생대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판계가 분열하는 게 고생대의 끝이다. 아니 판계가 분열했으니까 고생대가 끝난 거다. 자, 어쨌든 약 1억 3천만 년 전 오스트리아 남극사가 열려 인도양이 형성됐다라고 되게 몰라도 된다. 어쨌든 인도가 떨어지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1억 년 전 남아메리카의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남대서양이 만들어진 북대서양과 연결되었다. 그 인도양이 갈라지면 북서하면서 인도양이 확장되었다 라는 건데 어쨌든 연대까지는 배우는 거는 취미생활 영역이고 사실 나도 못 외웠다 이거. 그 정도 쓸데없다는 거다. 연구 결과에 때려박은 거지. 이거 외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 다음 오늘의 대륙풍파 형성 뭐긴 뭐야. 인도가 쭉 올라오지 유럽 뭐야 이게 아시아하고 쿵 쳐박았다. 끝. 맞다니까. 자, 그래서 5천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쿵충로에 테티스가 소멸되고 사실 그 사이가 테티스해였던 놈이거든. 그 얘기는 인도가 처음에 그 양쪽 옆이 결국 테티스의 연안이었던 뜻이죠. 그지? 다시 한번 볼까? 인도 대륙 서쪽은 지금 현재 아라비아 산유국 맞다 그치? 그다음 인도 대륙 동쪽은 남중국 해제? 네. 그래서 여기 섬이 많이 날만한 데가 맞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원래 17번밖에 뽑고 싶다. 안 들키고 찰도. 자, 그다음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이게 차라리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했지. 초대륙이 생기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비유해 볼까? 집에 온돌이 있으니까 그지? 그 온돌에서 열이 올라와서 따뜻할 텐데 그지? 그 위에 담요를 덮어놔 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담요하고 땅바닥 사이에는 열이 찬다 그지? 그래서 더 뜨거워지지? 응. 마찬가지다. 대륙 지각이라는 게 두꺼우니까 대륙이 한 군데 모여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마치 지구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장판 깐 거랑 똑같거든? 담요 깐 거랑 똑같거든? 그럼 열이 잴 수밖에 없지. 그럼 거긴 온도가 올라가야지. 온도가 올라가면 대륙가 상승한다. 누구야? 멘틀 대륙. 또 거대한 규모로 지구 내부부터. 그럼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니까
볼까? 1번 찾았나? 가운데 위쪽에 있는 거. 네. 초대 기후의 마그마에 의해 대륙에 열곡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열곡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확장은 밑에서 멘틀 대륙 올라와서 대륙이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얘가 쭉 분리되면 그 사이에는 열곡이었던 게 결국 해령으로 바뀐다. 이건 탐구조론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앞에 하는 탐구조론 아니야. 자, 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같은 대륙, 아까 같은 위치가 아닐 수 있다. 정반대쪽일 수도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한쪽에서 확장된 지구 표면적인 일정하니까 어딘가에서 없어져 줘야 되겠죠. 즉 열국이 확장돼서 해령이 생기면 어딘가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은 열국 쪽이 아니라 열국 반대쪽, 즉 대서양 중앙해영 쪽이 아니라 태평양 쪽에 해구가 있지.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그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이 섭해서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바다가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지. 그렇게 점점 바다가 줄어들면 양쪽 있던 대륙이 쭉 만나겠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은 확장되고 태평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에 얘기했는데 호주가 기어 올라오고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붙게 된다. 그리고 다 같이 사막이 돼서 망할 거다. 그 무슨 얘기고? 여태까지 저희 인간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가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 인간이란 종류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더 커, 그지? 누가 멸종시킬까? 인간? AI? 모기? 아, 나 모기. 농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간은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야. 진짜로. 개미 아니고요. 어? 개미나 발이 아니고. 아니야, 모기야. 네? 모기가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다고. 아, 드러나 봤나? 지체팔이라고? 음. 말라리아나 기타 등이 사실 모기 때문에 옮기는 병이니까. 자, 어쨌든 이러다 보면 대양의 추세에 양식 대륙이 콩하고 부딪힌다. 근데 이게 반복돼서 모든 대륙이 콩하고 부딪히면 드디어 초대륙 형성. 또 그대로 유지되다가 또 뜨거워지면 또 갈라지겠지? 즉 결국은 어딘가에서 갈라지고 어딘가에서 다시 붙고 이러면은 당연히 지구 표면이 일정하니까 한 군데 기준을 쫙 펼치면 반대쪽에 가서 붙는 거 당연한 얘기다. 책의 그림은 저 4번 과정에서 헷갈리게 해영 근처에서 해구가 바로 생긴 걸로 그림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를 보면은 잠깐 보자. 헷갈리기 좋으니까 지구 전체를 보면은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영, 대서양에서 쭉 갈라지기 시작한 게 태평양에서 이제 일본 해구에서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쫙 움직여서 반대쪽에서 만나서 기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책의 그림에 헷갈리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 개념 초대륙이 생기면 반드시 갈라져서 결국 어딘가에서 다시 뭉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대륙이 생겼다 갈라졌다 다시 초대륙이 생겼다 갈라졌다 하는 주기를 발표한 게 옆에 있는 윌슨 주기다. 몰라도 된다. 그래서 얼마 만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야. 3억에서 5년 정도 주기라고 알려지는데 때에 따라 다르니까 결국 의미는 주기는 아니야. 근데 대략 초대륙이 이 정도로 생겼다라고 지구 나이가 대략 46억 년이지. 그리고 그전에도 그 규칙이 유지됐다면은 고작 13억 년 전에 생긴 노디니아가 최초의 초대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알려진 또는 증거가 있는 최초의 초대륙일 뿐이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재밌는 그림이 있네 옆에. 바로 밑에 신원 집중 미래 초대륙 분포 예측이라고 했는데 결국 태평양이 없어질 거라고 했다, 그치? 우리나라 찾았냐? 옅은 보라색인데? 네. 짙은 보라색이 호주도 보이나? 네. 그리고 연두색인 미국도 보이냐? 북아메리카? 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응?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뭐야 태평양이 없어졌지. 미국이 사실 거기 흔적 남은 가운데 조그만 바다가 태평양이었던 거다. 남태평양. 흰색은 뭐예요? 흰색? 새로 생긴 대륙봉이겠지? 대륙하고 대륙이 만나면 당연히 튀어 올라온다, 그치? 네. 그럼 물이 당연히 빠지게 돼 있지. 그리고 여기에 바다라고 아니구나. 육지가 생긴 게 아니고 태풍이 생긴 게 아니라 맞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가 쭉 올라온 거구나. 참 어쨌든 대륙 가운데 바다 있으면 그 바다는 반드시 증발하게 돼 있다. 왜냐고? 비가 안 내리거든.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 분포를 딱 보면 우리나라는 초대륙의 거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계 중심이가 좋은 게 맞게 아니게? 아니다. 망한 거다. 사막된다. 물론 옆에 있는 호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사이좋게 멸망한다. 자, 일단 판구조 누가 멘틀 대륙 제발 플리즈 포탈리즈나 수업 어디까지? 오! 됐다. 왜요? 할 수 있겠다. 심판 다 써야 되거든. 자, 그래서 판의 의미과 지각 변동 이건 모르겠으니까 그냥 표 하나로 땡치자. 신난다. 이건 필요하면 필기 하나. 아니 필기 하나라 그냥 필요하면 필요할 거다. 자, 판의 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판의 의무가 지각 변동에 그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다. 발산, 수렴, 그리고 보존 경계. 자,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까? 이 경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발산형. 자, 발산 경계란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냐? 발산이 무슨 뜻일까? 모인다는 뜻이게? 퍼진다는 뜻이게? 빠진다. 퍼진다는 뜻이겠다, 그지? 그럼 반대로 수렴은? 모인다. 모인다는 뜻이겠다, 그지? 그 다음 보존 경계는 뭔가가 보존된다는 뜻이겠네. 뭐야? 야, 이제 7, 8, 3등분 어쩌게 될까? 우와! 힘들어. 뭔가 3등분이 안 될 것 같은 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발상기는 칸이 무지하게 힘들는 개들. 자, 3등분 정확하게. 네. 3등분 맞잖아? 아닌가? 정확하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사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등분이 아닌 것 같아, 그치? 뭔가 실수했나? 다시 할까? 자, 그래서 이 칸의 분포를 먼저 보면은 누군가가 천대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젠다. 이거 왜 자꾸 쉬어? 누가 제일 천대받고 있는 거야? 보존 네. 이 보존경계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야. 발상경계, 수령경계, 보존경계 이거 칸을 왜 이렇게 놨을까? 4202거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수령 경계라는 건데 무조건 시점 발산 경계다. 자, 그래서 이름부터 발산 경계 발산은 퍼진다듯 퍼진다는 건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수령 경계는 한 점을 기준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보존 경계는 그딴 거 없다. 보존 경계는 계속 꼽혀올 거다. 그 다음 수령의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충돌한 경계라는 게 있고 충돌형이란 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거다. 둘 다 밀도가 작은 놈이야, 그치? 네. 그럼 두 대륙 비슷한 놈들끼리 쿵 충돌하면 누가 갈리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서귀평 많이 본 건데 얘는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충돌하는 거야. 자, 그럼 서귀평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쿵하고 충돌하면 누가 깔린다고?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밑에 깔린다고 했다, 그치? 그럼 대륙하고 대륙이 충돌하면 똑같은 놈들이 충돌했는데 누가 깔릴까? 그딴 거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멘트 대륙부터 멘트 대륙부터 설명을 하면
발상 경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판이 있고 여기에 판이 있다. 그럼 얘들이 왜 무너지냐? 다리 다닌 것도 아니고 머리가 밑에서 멘트 내리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밀어제끼니까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즉 쉽게 얘기해서 그 발상 경계 기준으로 그 안에 멘트를 움직이면 어디 갔지? 아, 필기하려고 그 안에 움직이면 당연히 멘트 대를 상승이다. 그러니까 발상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수렴 경계는 정반대겠죠. 판이 판이 있으면 얘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이유는 당연히 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멘트 대류가 모여들기 때문에 즉 쉽게 해서 멘트 대류의 하각이다. 자, 그럼 보존 경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승이고 하강이고 없이 판하고 판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상승 하강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 경계는 x가 많을 거라고 했죠, 그죠? 그렇다면 얘들의 모형을 잠깐 보실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말은 원래는 판때기가 하나였을 거야. 그런데 그 밑에서 멘트 대비가 시작하고 올라오면 당연히 얘기지만 그냥 쪼개지겠다, 그죠? 그래서 쪼개질 때 전쟁이 꼬라지는 이런 식으로 역단층 이런 게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V자 모양이 무언가가 보일랑말랑하는 이런 지형이 되는데 자, 정단층이 중학교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정단층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정단층. 엄마야 다시 요게 정단층. 그 다음 요건 역산층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타난 거 양쪽으로 쭉 잡아당겼을 때 뭐하는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정단층이라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이딴 식으로 쭉 얇아지고 얇아지는 이런 곳을 사실 열곡이라고 한다. 자, 열곡 이름 좀 얘기할 게 있다. 열곡의 국은 계곡이란 뜻이다. 열은 뭘까? 열다. 아, 한자인데 열다는 우리말인데 열곡의 열 저거는 균열 즉 갈라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열곡의 열곡 뜻은 말 그대로 갈라진 계곡이란 뜻이다. 그럼 왜 갈라진 계곡이라고 하는지도 생각해봐야지. 일반적인 계곡은 왜 생긴다? 물 때문에 생기지? 물이 깎아먹어서.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쭉 연결이 된다. 근데 열곡은 말 그대로 땅이 집어 찢어져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갈라진 거다. 그럼 거기에서 강이 생기기보다는 차라리 지대가 낮으면서 호수가 생기겠지. 그래서 지금 쭉 갈라지고 있던 그 아프리카 열곡 가면은 강이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군데군데 있다. 아프리카요? 그냥 예를 들어 티티카카 호수라든가 탕가니아 호수라든가. 아프리카 호수. 응? 아프리카에 호수가 있네요. 뭐라고? 아프리카에서 호수가 있네요. 엄청 가로지르는. 아프리카의 북부는 사막이지. 아프리카 전체가 사막은 아니야.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거의 비슷해. 놀랍게도. 자, 그래서 열곡이란 게 만들어진다. 즉 원래 판에 멘트 대로만 시작되면 열곡이 시작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육지. 이거 아프리카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열곡의 중심부가 이렇게 V자 모양하고 요게 요거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해랑이 만들어진다. 이걸 해령이라고 한 이유는 양쪽에 이제 대륙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얘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결국 이런 식이 돼서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건 해령. 왜 해령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바닷물이 차 있거든. 그렇지? 결국 이게 쭉쭉 갈라지면 원래는 육지였던 게 쭉 갈라지면 지도가 지금 보다시피 낮아지고 물이 찰 거고 거기에 새로운 바다가 열리고 결국 이 열곡이 여기로 기어들어간다는 뜻이다. 그 얘기는 해양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열곡이 있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진화 과정 또 하지. 열곡이 가만히 있는 판덩어리에 멘틀레이가 상승하면 기가 양쪽을 잡았다 당겨져서 열곡이 만들어지고 열곡이 계속 발달하면 결국 해랑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바다가 생긴다. 이게 시나리오다. 즉 결국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지형은 이거 좀 같이 하자. 망했다. 지형 플리즈. 자, 지형에는 방금 봤듯이 열곡이란 게 있고 그리고 결국 발달하면 해령이 된다. 이건 몇 개나 쓸 거니까 이것도 절치선. 자 그런 다음 수렴 경계 모형은 가방하니까 수렴 경계에는 대륙이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기준으로 서로 접근하는 거거든. 쭉 하고 움직인다. 이거는 멘틀 대륙과 하강하기 때문이다. 그럼 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누가 깔린다 그런 거 없다고 했다, 그지? 서로 힘 겨루게 되겠네. 당연히 얘기지만 이렇게 된다. 뭐 맞냐? 자, 그래서 양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아무나 깔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 사실은 약간 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약간 기운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잘 들어가지 않고. 자, 그럼 이거 생기는 지형은 굉장히 뻔하겠네.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게 천멸. 그것도 서로 꾹 압축하면서 그 사이에 지치기 막 찌그러지고 휘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쓰고 산맥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 생긴 산은 일단 쭉 연결된 산맥이 될 거고 그리고 앞만 봐도 대륙 규모에서 충분해서 저만큼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높이를 자랑하겠죠. 즉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봤었던 히말라야 그리고 알프스탄. 자 그래서 충돌의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지형은 딸랑 스코스산맥 하나밖에 없다. 얘는 좀 이따가 보시고 서비평 경계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여전히 서비니까 가까워지겠죠. 근데 대륙 지각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 밀도가 크다는 걸 때문에 얇지만 그럼 얘들의 충돌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대륙 지각도 힘을 받았으니까 찌글찌글해지면서 높은 산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대륙 굳이 쓸 필요 없었는데 자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휘어지게 될 거야. 그럼 아까 봤던 그림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거 하나씩 이름을 붙여볼까? 예? 마찬가지로 찌그러지면 생긴 얘랑 비슷한 놈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똑한 스코사믹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형은 누가 봐도 해 그지? 즉 속곡산맥도 생기고 해구도 생긴다. 그 다음 여기는 바다. 바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베니오프스가 여기 생길 거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지진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진만 일어나면은 여기에서는 물이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마가 대량으로 생길 수 있다. 그 마그마가 일부 상승하다가 지표에다 한 빵 하고 터지겠네요.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화산. 그러면 얘가 바다에서 뽕 하고 터지면 이건 또 특별히 고상열도라는 게 돼. 아이 복잡해. 뭐가 이렇게 많아?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 해양하고 대륙의 콩하고 처마가 생기는 서평 경계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게 아까랑 똑같은 일단 스코사맥. 그 외에 해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어디 갔지? 화산폭발하고, 그 다음 고산열도라는 게 생기고, 유산열도 같은 거다. 빠진 건 뭐지? 큰일 해야지. 대륙 화산 뭐라고? 그냥 화산이라고 하라고. 대륙지가? 그 다음 해고, 뭐 별 얘기가 없네. 그래, 필요 없어. 대륙간 대륙간. 오케이. 별 얘기 없구나.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존경계 같은 경우는 아까 변환단층 같은 놈들인데, 대략적으로 그림 그리자면 지금까지 차를 봤으니까 얘는 특별대로 3D로 그려주마. 불쌍한 변환단층. 자, 얘는 사실 멘틀 대륙을 스쳐 지나는 것뿐이다. 지금 멘틀 대륙이 이렇게 쇽하고 이렇게 쇽하니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축구하고 지진이 일어난다. 끝! 이게 끝이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건 이 이름도 안 좋고 여기에 적자 변환단층 뿐이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보존경계는 변환단층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판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 얘는 판이 새로 생기고 있는 거지. 얘는 어딘가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다.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고 해서 보존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멘트리로 상승하는 그따가 없다. 그리고 나타나는 지형도 변환단층밖에 없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짠 보니까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게 뭐야? 지형만큼 복잡한? 서평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최소한의 점수를 보고 싶으면 모르면 누구 찍으면 된다? 네, 그렇게 찍으면 된다. 그냥 50% 확률로 맞출 수 있다. 50%요. 4개나 있거든요. 응? 3개나 그랬죠. 50%에. 그럼 워낙 많으니까 문제를 거기서 좀 적게 내겠지. 뻔하게 누가 봐도 당연히 서평 찍게 돼 있는데 뭐 사실 그 말은 문제 되기 힘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변동률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지각 변동에 대해서 다룰까? 지각 변동. 칼부장은 두 가지가 있지. 뭐뭐 지진과 화산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지진과 화산을 다룬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발산 경계구, 수령 경계구, 보정 경계구, 충동형 섭이 경계구 전부 다 어쨌든 판의 경계 맞나? 그럼 상대적 움직임이 다르니까 무조건 마찰이 일어나게 돼 있다. 따라서 지진은 전부 일어나는 거야. 즉 어떤 경계에선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렸다. 지진 무조건 일어난다. 그런데 판의 두께, 예를 들어 대륙의 두께를 기준으로 한 100km보다 깊은 데서 일어나는 걸 신발 지진이라고 하거든. 그럼 신발 지진이라는 판이 두꺼워져야 되겠네. 이런 게 가능한 곳은 여기하고 여기뿐이다. 여기는 오히려 계속 얇아진다,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 얘기하자면은 발산경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런데 수량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 얕은데 깊은 데도 일어나긴 하지. 근데 깊은 데도 일어나긴 한데 효과도 별로 없고 많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삼각형 표시가 난다. 근데 서평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당연히 여기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얘는 신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근데 신발 지진도 심각하다. 결국
이놈의 서비스형 경계는 천만 지진도 잘 나오고 십만 지진도 잘 나오고 그럼 지진 천국이다. 그냥. 그다음 변환 단층은 마찬가지 두께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천만 지진만 일어난다. 너무 얕아가지고 IT 같은 사태가 벌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산인데 화산은 반드시 물이 공급돼야 된다고 했죠. 그 얘기는 근처에 물, 즉 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럼 표시를 해주마. 자, 발산 경계 화산 폭발 한다. 근처에 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어쨌거나 정말 외우기 쉽게 근처에 물이 있네 바다가. 그래서 열곡이나 해령은 화산 폭발한다. 사실은 해령은 통째로 화산이라고 봐도 된다. 자, 근데 충돌 경계는 대륙하고 대륙이 충돌했지 근처에 바다가 없다. 당연히 화산 폭발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알프스나 히말라야에서는 화산 폭발이 없다는 거다. 그런데 서표면 경계에서는 이제 화산 폭발이 있다. 사실은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니까 심지어는 심각하기까지 하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겠으면 서표를 써야 될 이유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해양 빼고 모든 지형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진도 잘 일어나고 화산도 잘 일어난다. 즉 뭔가 심각하게 나쁜 게 벌어지면 전부 다 서부평이라고. 알다시피 일본은 이렇게 생긴 토상이 어쩌다 그러지? 일본에 무사일이 없지. 많아. 자, 그런데 변환단층은 또 화산도 폭발 안 한다. 절대로 변환단층에서 화산 폭발 안 한다. 또 모르지? 그나다 잘못 갈라졌어. 거기에서 화산 폭발했잖아. 우와! 큰일 났다. 1분 남았다. 아이씨. 맞아. 얘까지 하고 끝내자. 자, 여기에서 발산 경계가 얘라고 했는데 얘는 열곡하고 해령이 있다고 했죠. 열곡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동아프리카. 아까 아프리카 갈라진다는 데. 그 다음 해령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지구가 갈라지는 센터. 대상의 중앙해령. 자, 그 다음 대륙하고 대륙이 충돌하는 스콕산맥이 만들어진 예는 히말라야, 알프스. 얘들은 화산 폭발 없다고 했지? 그런데 서부평 경계에서 만든 스콕산맥 화산 폭발을 하는 놈들이다. 북아메리카의 로키, 남아메리카 안데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있다. 그 다음 해구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마리아나 해구. 포상열조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일본 열도. 이건 재미없으니까 버려. 일본 싫다. 안주산 열도. 이 안주산 열도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지진대 확산될 할 때 제일 위에 그렸던 스마일 모양으로 생긴 열도예요. 화산 홀상이 좀 됐고, 그다음 보존 경계에는 사실 해변 근처에 다 생기지만 육지로 올라온 게 유일한 게 얘지. 산 안드레아스. 이 정도 하면은 판의 경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까지 싸그리 공부다. 모형, 즉 판의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로 설명이 끝났네. 신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이구 힘들어.